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장제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해보지 못했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해본 것이 없어서 좀 미숙하고 현재 그 카메라나 이런 것도 아직 준비를 못했어요.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비록 비대면이지만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금은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좀 보강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장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제는 필요할 때가 언제인가? 장제를 할 때 필요할 때가 언제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장제를 해야 될 때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 일단 신발 있잖아요. 신발을 신겨놨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야생에 있는 말들은 발굽이 달아지지가 않는데 발굽이 왜 장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야생에 있는 말들은 우리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뭔 뜻이냐면은 기능적으로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말 기능에 태생적으로 있는 말의 기능을 인위적으로 더 과하게 사용하는 오버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기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보호장치 차원에서 장제를 실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야생에는 왜 편자를 안 해도 되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이제 말들을 보면 우리 혹시 유심히 여러분들도 관찰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천고마비라는 말이 있어요. 천고마비, 천하태평, 그러니까 평화를 상징해요. 말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 이것은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그 뜻은 무엇 뜻이냐면 말이라는 동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칠 줄 모르게 달리는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평화롭게 풀을 뜯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게으르다고 봐야 되겠죠? 평화롭게 풀을 뜯는다는 것은.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말들이 예를 들자면은 자기 자신한테 위협을 느낀다든가 동물한테 위협을 느낀다든가 할 때는 전속력으로 도망을 가겠죠. 그럴 때 외에는 한가로이 풀을 뜯는 게 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은 발굽은 한 달에 8mm에서 10mm 정도 자랍니다. 발굽이. 그 뜻은 뭔 뜻이냐면 발굽이 8mm에서 10mm 정도 달아질 만큼만 한 달에 달아질 만큼만 말이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늘 기능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고 이 DNA가 말은 여름에는 발굽이 빨리 자라게끔 빨리 자라고 겨울에는 덜 자랍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환경적 요인이죠. 환경이 여름에는 날씨가 따뜻하고 약간 활동하기가 좋기 때문에 부지런히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발굽이 빨리 자라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활동이 위축되는 대신에 식량도 없고 먹을 것을 에너지도 소비도 드려야 되겠죠. 근데 위축된 대신에 털이 대신 빨리 자라고 겨울에는 털이 빨리 자라고 그렇게 신체가 자연과 순화해서 어우러져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10mm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8mm에서 한 달에 8mm에서 10mm 정도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뜻은 뭔 뜻이냐면 한 달에 겨울에는 좀 덜 자라요. 또 말들에 따라서 특성이 틀립니다. 빨리 자라는 말이 있고 천천히 자라는 말들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8mm, 10mm는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자란다고 했지 모든 말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이 정도로 이렇게 자라는데 8mm에서 10mm 정도 자라고, 여름에는 좀 더 빨리 자라고 겨울에는 좀 더 늦게 자라고. 물론 털은 틀리죠. 털은 겨울에는 두고이 나고 여름에는 좀 덜 자라고요. 근데 8mm에서 10mm라는 뜻은 뭔 뜻이냐면은 이 말들이 야생에 있을 때 이 8mm, 10mm만큼 또 마모가 이루어진다고 봐야죠. 발굽 마모가. 근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마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들이 활동을 했을 때 한 이 정도 선에서 달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굽이 마모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말들을 갖다가 그 이상의 기능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편자를 붙여서 얘들이 1년에 8mm, 10mm 달아질 것을 예를 들어 편자가 없을 경우는 20mm, 30mm 달아질 만큼의 이 기능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의 기능을 활용할 때 편자를 붙이는 거예요. 편자를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굽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하면은 편자가 달아지면 또 신발을 새 신발 신고 또 신발이 달아지면 또 새 신발 신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신발을 더 이상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편자를 장착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편자를 장착을 하게 되면 편자를 장착하겠죠? 이렇게 발굽에서 이런 식으로 보이나요? 보이는 모르겠는데 이게 발굽이에요. 발굽에 편자를 장착하게 되면 이렇게 편자를 또 이렇게 발굽이 자라겠죠? 발굽이 자라잖아요. 편자가 붙어있는 동안은 편자는 달아질지 편자는 달아지더라도 발굽은 달아지가 않죠. 편자를 안 붙였다 하면 발굽이 달아지겠지만 편자가 붙어있다면 발굽은 달아지지 않고 마모가 되지 않고 편자만 달아진다. 마모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 발굽이라는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5도에도 50도 각도로 이게 말 발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럼 발굽이 자랐을 때는 이 각도만큼 이렇게 자라나겠죠. 이렇게 앞으로 뻗쳐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저 중심축은 어떻게 될까요? 위에 있으면 중심축은 이 축이죠. 중심축은 이 축인데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나면 편자를 안 해줬을 때 8mm가 자랐죠. 또 한 달을 보면 또 8mm에서 10mm가 또 자라겠죠. 자라게 되면 계속적으로 편자를 놔두게 되면 중심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집이 틀어지겠죠? 틀어지면 발굽에 무리가 가고 변형도 오고 궁극적으로는 발굽보다 강하다는 이 뼈마저도 변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실하게 편자를 해주면 발굽이 편자를 했을 때는 보통 45일이라고 그러죠. 45일에 한 번씩은 단지 편자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각도는 45도 방향으로 자라게 되고 중심축은 앞으로 쏠리게 되면 전체적 뒤로적으로 밀려나게 되면 발굽은 변형이 오고 틀어지고 기형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말의 건강한 말의 그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장제를 45일 기준으로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 기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말을 장제를 해야 되고 또 야생마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자연적으로 마모가 되는 만큼 활동하기 만큼만 자라게 돼 있기 때문에 야생마는 할 필요가 없고 또 야생마는 또 열심히 뛰다 아프면 다리가 아프잖아요. 뛰고 마모가 많이 됐어. 아프면 또 자기가 스스로 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좋아지면 또 하고 자기 스스로 자연 회복이 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거든요. 말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장제들을 보통 45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왜 45일이 있나? 45일을 넣은 거예요. 1.5cm 정도 자란다는 거죠. 발굽이. 1.5cm, 45일 기준으로 잡아놓은 이유는
2달 동안, 2달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2달 하든 석 달 하든, 뭐, 오래돼도 상관이 없어요. 발굽이 자라지 않았을 때는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45일 동안 자랄 수 있는 발굽이 1.5cm입니다. 1.5cm 되겠죠? 그럼 발굽이 45도로 각도로 휘어졌을 때 중심축에서 1.5도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이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발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길. 45일이라는 기준을 왜 잡았느냐? 45일 만에 왜 장제를 해야 되냐고 기준을 잡았냐면은 45일 동안 편자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발굽이 자랐을 때 중심축의 이동이 크지 않아서 발에 큰 영향이 주지 않는 한도가 45일입니다. 그 45, 이걸 어디까지 기준점이고 유도리게 발굽도 자라지 않는 말은 뭐 2달도 있고 석 달도 있는 말들도 있고 또 빨리 자라는 말들은 한 달 뭐 보는 말에 더 많이 자라는 경우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45일 기준으로 했을 때 발에 영향도 없고 기준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굽은 우리가 이제 장제를 하면서 삭제를 하잖아요. 방금 이제 자라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굽은 이렇게 이 안에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뼈가 이렇게 형성이 됐죠. 뼈가 그러면은 발굽이 이렇게 있으면 발굽이요. 발굽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 안에는 성장이 끝난 말들과 같은 경우는 이건 변하지가 않아요. 뼈는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발굽은 죽을 때까지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굽이 이렇게 있으면 한 달, 또 2달, 또 이렇게 자라나겠죠? 석 달. 발굽은 자라나지만 안에 있는 이 뼈마들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해졌을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이 발굽은 이 두께가 1cm. 1cm 정도는 1cm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1cm고 너무 이걸 과삭을 한다든가 빨리 자른다든가 너무 많이 남겨놔도 그 기능에 무리가 있고 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mm나 이렇게 편차는 나도 기준은 1cm를 해서 1cm 같은 경우는 발굽이 지탱해졌을 때 무리도 없고 그래서 그 기준을 보고 장제 방침을 장제에 필요한 그런 장제 방침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발굽을 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그렇기 때문에 장제를 왜 해야 되는지 필요한 목적이 여기서 45일만 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우리 장제가 우리 신발의 신경 우리 장제가 또 보면 다른 일과는 다르게 다른 건 그렇잖아요. 물건을 사면 끝이잖아요. 끝인데 우리 장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또 전문 직업으로 하다 보니까 주기적 패턴이 필요합니다. 주기적 패턴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을 관리를 함에 있어서 장제를 함에 있어서 발굽은 잘하고 발굽이 신발을 신지 않더라도 신발을 신어놨을 경우에 말을 타지 않고 마모가 되지 않았다도 발굽은 잘하고 또 많이 타신 분들은 신발에 달아지고 그래서 장제는 어쨌거나 하든지 안 하든지 때가 되면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이 탔을 때는 편자가 달아지고 편자가 밑에 있는 신발이 달아지고 많이 타게 되면 신발에 마모되어서 장제를 해야 되고 타지 않았을 때는 발굽이 자라갖고 장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제를 해야 될 그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장제를 해야 될 필요가 어쩔 때 또 생기느냐.
그러면 말이 또 이제 타다가 또 이제 어떤 또 아픔을 느낀다든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파열이 된다든가 발굽이 이렇게 깨진다. 크랙이 걸리고 깨지고 그 다음에 뭐 열재죠. 열재가 생기고 아니면 파손이 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때로는 장제의 주기적 그 패턴에서 벗어나서 또 와서 이 장제에서 이 말의 기능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장제를 진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필요에 따라서는 치료장제가 들어오고 치료장제 네. 치료를 해야 되는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치료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냥 말을 놔두면 낫는데 돈 뭐하러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그러나 이런 말들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들이에요. 이 말이 우리 인간도 그렇거든요. 우리 인간도 감기약 안 먹으면 자연적으로 나서면 낫는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낫는데 뭐하러 감기약 주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어떠한 상처가 있다든가 어떤 원인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될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프면 최대한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말들도 마찬가지죠. 아프면 회복을 빨리 놔두면 되는. 이건 무책임하고 또 과학적 발전을 더디게 하는 원인입니다. 어떤 원인이 발생했으면 그것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말이 저렴하고 말은 뭐 버리고 다시 새로 사면 되지. 이것은 과학 발전을 더디게 만들 뿐이죠. 최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회복하고 최대했을 때 그 원인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하고 좋은 방향으로 치료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을 했을 때 우리의 이 장제 기술도 선진화된 기술로 발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치료장제의 목적은 최대한 빨리 그 기능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치료장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여러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그와 관련된 강의 시간이 되면 치료장제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과 거기에 부합된 장제 기술, 그런 패턴은 어떤 식으로 정제를 하면은 과학적 원리에 의한 장제가 이루어지는 건지 치료장제가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이제 부가적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장제의 오늘은 이제 필요성, 치료장제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는 발생을 했을 때는 또 장제를 진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떠했을 때 이제 장제를 또 이제 진행을 하느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또 시합을 나간다든가 시합을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이제 맞춰서 뭐 장거리를 한다든가 장거리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편자가 좀 가벼우면서도 또 탄탄하면서도 그 기간 동안 말에 무리가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신발이 있다면 대체해서 편자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산악을 간다든가 겨울철에 이제 뭐 빙산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빙산길을 갔다가 미끄럽잖아요. 빙산길이나 겨울에 이렇게 타고 가려면 미끄럽고 자동차도 아이젠 있잖아요. 자동차도 뭐예요? 스노우 타이어도 있고 사람으로 치자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뭐 아이젠도 차고 막 등산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말도 마찬가지죠. 말도 이제 미끄러지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을 부합해서 거기에 걸맞는 편자가 이제 하겠죠. 또 이제 잔디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시합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빠르게 점프를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탄력을 받기 위해서 힘껏 도약을 하고 해서 축을 해서 팍 뛰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또 맞게서 특수편자를 해서 거기에서 무게 하중을 지탱으로 탁 차고 갈 수 있는 그런 편자가 기능이 있다면 그 편자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주기적으로 움직였을 때는 뭐 잔디밭이 미끄러지고 거기에 부합해서 또 편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말의 신발을 신긴다. 그 신발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기능에 따라서
육상 선수들이 스파이크화를 신고, 그 다음에 등산하는 사람이 등산화를 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운동을 할 때는 우리 운동화 신고, 집안에서는 슬리퍼 신고, 그 기능에 맞춰서 우리 인간도 우리 인간에 맞는 기능에 맞춰서 신발을 신듯이 말도 기능에 맞춰서, 또 말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신발만 계속 신으면 좀 답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뭐 운동을 안 하고 밖에 활동만 안 했을 때는 아무래도 신발을 벗어놓으면 아무래도 말이 좀 편하겠죠. 그럼 신발을 벗겨놓는다든가, 신발을 벗겨놓는다는 건 뭘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아기를 이제 임신마들, 곧 아이를 낳은 말들 같은 경우에도 신발을 벗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능에 맞춰서 장제를 이루어진다. 장제는 곧 신발이고, 말의 신발은 그 기능에 맞춰서 빼고 넣고, 또 상황에 따른 치료도 하고, 또 상황에 따른 특수한 편자도 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말로만 생각하게 되면 이 장제의 필요에 대한 그 성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대안은 응용을 하다 보면 정답을 찾기 쉬워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인간의 신발, 우리 산업용 신발도 있고, 스파이크도 있고, 스파이크를 치자면 뭐 육상품 스파이크는 아닌 편자죠. 경주마다 편자. 그런 것처럼 거기에 부합된 그런 것을 인간하고 같이 병행해서 생각하면 충분히 그 기능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인간과 말의 신발은 같은 부류를 생각하면 쉽게 우리가 해법을 찾고 대안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장제가 이제 일반적인 편자, 아까 최초에 얘기했던 일반적인 그런 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그 다음 뭘 설명했냐면은, 그 다음에 치료와 관련된 그런 편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특수함 관련된 특수편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충분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중에 또 궁금한 것들이 보면은, 이게 이제 장제의 이제 한라마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식이 또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반드시 이것은 내가 강의가나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어떤 방송사에서 어떤 그 강의자로서 이렇게 말 관련자들이 와서 한 말들 중에 이 지식의 오류를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싶어서 제가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라마는 장제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한라마는 장제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러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송에서 나온 것을 내가 봤거든요. 방송에 뭐라고 하냐면, 한라마는 통발이기 때문에 장제를 안 해야 된다. 이것은 심각한 지식이 오류죠. 이것은 통발이기 때문에 장제는 안 해다. 이런 건 없어요. 예? 우리 모든 물체는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되고,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쇠도 마모가 돼요. 강한 발굽보다는 훨씬 강하죠. 강한 쇠도 마모가 됩니다. 근데 장제를 안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단지 한라마는 발굽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냐. 모든 것은 각자 조금씩 다른 특성이 있어요. 한라마는 발굽이 굉장히 좀 일반 썰어블러보다는 이 발굽이 강합니다. 발굽의 강도가 강하고 두껍고, 단지 강하다는 거죠. 하지만 쇠보다 강하진 않잖아요. 쇠도 닳아지는데.
근데 하려마라 할지라도 체험을 많이 하고 많이 탄다 하면 달아지겠죠. 발굽이라고 안 달아지겠어요? 그래서 비록 발굽은 강하고 이 더러블레이시나 이런 동주마보다는 발굽은 강하지만 많은 기승을 하고 그 기능을 그 오버를 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그 말이라 하려마라 하면은 장제를 해야 되겠죠. 강하다고 해서 이게 달아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되면. 그리고 판단은 발굽은 강하지만 판단은 만약에 기승을 많이 하고 말한테 아무래도 이건 너무 많이 타고 하다 보면 발굽 달아지고 아무래도 좋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이 탄다 생각하시면 장제를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장제를 않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말은 안 하지만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또 발굽도 자기의 그 기능 사람도 그렇지만 다 그 걸음걸이나 이 습관이 다 틀려요. 무게 하중에 따라서 한쪽으로 대부분이 골고루 자라는 말은 대부분 없어요. 한쪽으로 이게 자기 그 걷는 그 체형에 따라서 걷는 습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오랫동안 장제를 안 하게 되면 발굽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똑같이 달아지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 이렇게 마모에서 이렇게 달아지겠죠? 달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발굽에 계속적으로 한쪽으로 달아진 상태에서 발굽이 타면 불편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한쪽 슬리퍼 신고 있고 한쪽 하이힐 신고 다닌다든가 이러면 불편하듯이 불편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활동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올해 만약에 하라마나 발굽 건강한 말들 하라마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뭐 마차 끄는 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발굽이 좀 강한 편인데 그런 말들은 발굽이 강할 망정 결코 그들이라고 해서 장제를 많이 타게 되면 장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했는데 일단 또 장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또 궁금한 사항이나 장제를 어떻게 할 때 하면 좋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 학생들이 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의문사항이나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같이 토론해서 좋은 해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교시는 장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했으니까 앞으로 또 다른 이런 과제물 같은 거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좀 더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장제할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이 나오지 않을까,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어요.